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에서 1차전 경기가 바이에른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토트넘이 패배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9번 공격수가 없어서 9번 공격수로 기용하고 있는 셉세비가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툭 건드리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철저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패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과 경기 전에 셉세비는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하면서 오, 잘하는데?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가 맨투맨 수비를 붙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몸싸움에 밀려서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김민재에게 사냥을 당했던 셉세비는 경기 후에 한국 기자의 김민재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셉세비는 김민재 선수가 원래 좋은 선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기를 해보니 정말 좋은 선수라는 것이 느껴졌고 오늘 경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라면서 김민재의 사냥감이 된 소감을 밝혔고 히샬리송 부상으로 9번 공격수 역할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점점 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팀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느낌이 나는 인터뷰를 한 셉세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제 경기를 보니까 토트넘은 정통 9번 공격수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솔랑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토트넘이고 솔랑케도 토트넘 가고 싶다 라고 의사표현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솔랑케를 노리는 경쟁 클럽이 생겨버렸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뉴캐슬이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영입하기를 원하는 뛰어난 공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뉴캐슬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직 큰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은 이사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며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축구 클럽의 지원을 받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이었다. 하지만 뉴캐슬의 영입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뉴캐슬은 토트넘이 원하는 6,500만 파운드 공격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곧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뉴캐슬은 팰리스의 센터백 마크 게이의 영입을 시작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뉴캐슬의 또 다른 영입 목표가 생기게 되면 뉴캐슬은 큰 돈을 지불하면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토트넘도 이겨내야 한다.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뉴캐슬은 솔랑케 영입을 위해 본머스와 계약을 맺고 싶어한다. 하지만 본머스는 6,500만 파운드 1,133억의 바이아웃 조항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할 생각이 없다. 토트넘은 현재 공격진을 강화하기 위해 솔랑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라면서 뉴캐슬이 토트넘의 영입 목표인 솔랑케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뜨자 뉴캐슬도 솔랑케 영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개막까지 2주밖에 안 남았으니 토트넘이 후다닥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점점 꼬여가는 가운데 어제 김민재에게 탈탈 털렸던 셉세비가 영국 현지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축구 전문가가 토트넘의 주당 14만 파운드를 받는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감독인 엔제 감독은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시즌 동안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트넘은 프리시즌에서 4연승을 거두었는데 서울에서 열린 바이에른과 친선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토트넘은 바쁜 이적 시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4주도 안 남았고 시즌 시작까지는 2주가 채 안 남았다. 엔제 감독은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를 영입
영입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누구를 내보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할 것이다. 어제 토크스포츠의 전문가 아그본 나오는 토트넘에서 주당 14만 파운드를 받는 선수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셉세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그본 나오는 토트넘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를 원한다. 문제의 선수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엇갈린 성적을 보여준 셉세비이다. 셉세비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6경기 출전했고 컵 대회에서도 3경기 출전하게 됐다. 24살의 셉세비는 평소에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너무 쉽게 공을 빼앗긴 경기가 몇 번 있었다. 토트넘은 셉세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즌 그를 봤습니다. 그는 10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셉세비는 속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토트넘 오른쪽에서 역습을 시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셉세비는 역습 속도를 늦췄고 역습을 망쳐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셉세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하면서 아그본 나오는 셉세비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름은 코멘트하기를 엔제 감독이 셉세비를 내보낼 가능성은 낮다. 셉세비는 지난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여전히 토트넘에서 퀄리티와 다재다능한 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새로운 9번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고 수비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염두한다면 셉세비는 토트넘에 남을 것이고 아마도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다. 하면서 토트넘은 셉세비 안 팔걸? 이라고 반응하는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슬슬 셉세비 역습할 때 느리다고 영국 현지에서도 비난이 터지고 있는데 셉세비가 이 비난을 이겨내고 진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에른과 경기 후에 영향력이 없었던 메디슨 대신에 베르바를 칭찬하는 골드 기자였는데 뭐라고 칭찬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경기 후에 골드 기자는 전반에 뛴 아치 그레이에게는 평점 5점, 메디슨에게도 평점 5점, 브레넌 존슨에게는 평점 4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을 평가하기를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조용했고 몇 번의 드리블을 시도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그레이 메디슨 대신 들어온 비수마에게는 평점 7점, 그리고 베리박에게는 평점 8점을 주면서 창의성과 노력을 보여주며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낸 베리박은 자신이 만든 기회에서 골을 넣었어야 했다 라면서 포로와 후반에 들어온 RP 디바인, 오스틴 키퍼와 함께 최고 평점인 8점을 주었습니다. 전반에 밀린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후반 선수들에게 후한 평점을 준 골드 기자였습니다. 이런 골드 기자는 메디슨이 이제 주전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소식을 전했는데 풋볼 런던의 기사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포로의 골 이후에 훨씬 좋아졌고 동점을 노리기 위해 후반에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베리발은 후반 투입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필요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메디슨은 매우 조용한 전반 45분을 보낸 이후에 교체되었다. 베리바는 경기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이에른을 괴롭혔다. 공을 잘 터치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베리발은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지만 슛이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RP 디바인도 후반전에 투입 후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리발과 함께 미드필더에서 템포를 지시한 20세의 RP 디바인은 프리시즌에서 좋은 폼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에게는 힘든 경기였고 많은 선수들이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베리발과 디바인은 멱살을 잡고 토트넘의 경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베리발, 디바인, 돈니, 메디슨도 있고 셉세비도 공미에서 뛸 수 있다. 메디슨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더 빨리 선발을 위해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발목 부상 전까지 매우 좋았던 메디슨은 복귀 후에 초반 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후에 잉글랜드 국대의 탈락은 당연한 일이었다. 메디슨은 하츠와 경기에서는 좋았지만 그 후에는 또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 라면서 베리발이 메디슨보다 더 잘하고 있고 심지어 메디슨이 아카데미 출신 유망주 RP 디바인보다 못한다고 말하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현재 메디슨은 영국인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시장 가치가 1,000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몸값이 1,000억 원이면 좀 더 꾸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못하고 있고 지난 시즌 자국 선수 메디슨을 감싸주던 골드 기자까지 메디슨을 비난하면서 메디슨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 개막하고 베리발이 좋은 모습 한 경기만 보여줘도 벤치각이 거의 확정된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디슨이 이번 기회에 각성해서 1,000억 몸값의 클래스를
보여주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